안녕하세요. 남장명 철학원입니다. 한유주라는 이제 한자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성묘학상으로 이제 좋은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좀 설명을 다시 해드리면은 한시 기초운세, 초년운세는 첫 번째 이름 액수하고 두 번째 이름 액수의 합계다. 그래서 유가 8액이고 주가 9액이니까 총 17액으로 길하다. 중년운세는 이제 성씨 획수하고 첫 번째 이름 획수의 합계다. 그래서 하나의 17액이고 유가 이제 8액이니까 25액으로 좋다. 이격은 장년운세를 말하는데 성씨 획수에다가 두 번째 이름 획수의 합계다. 한이 17액이고요. 주가 9액이니까 26액에 대해서 나쁘다. 그다음에 이제 정격 말년운세는 성씨 획수, 첫 번째 이름 획수, 두 번째 이름 획수를 합계, 즉 한이 17액이고 유가 8액이고 주가 9액이면 총 34액으로 나쁘다, 이렇게 설명을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시성의 이제 수리성묘학으로 이제 80일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이 나오려면 첫 번째 4획, 12획, 20획, 6획, 14획, 7획, 4획, 그 다음에 이제 15획, 8획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기본적으로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 가운데서 두 번째는 요런 이름 획수가 이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니네요. 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한자 사주 수리성묘학으로 이제 사주를 분석해서 계일간이 닭띠월에 태어나서록 해서 이 사주는 금수가 좋은 균이 되는데, 도울유자는 화오행이고 모일주자는 목오행을 가진 한자로 사주에 나쁘다고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음용행 발음오행이 되는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릴 게는데, 한유주라는 이름이 토토금으로 상생 좋은 이름이다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럼 한시성 여자의 장명이 가능한 이름이 좀 뭐가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용오행을 따질 때요, 음용오행, 발음오행, 소리오행상으로 좋은 이름을 줘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음용오행상 기역은 이제 목오행입니다. 기역은 목오행이고,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은 이제 화고요. 이응, 시읒은 토고, 그 다음에 시읒, 지읒, 치읒은 금이고, 그 다음에 미음, 비읍, 피읍은 이제 수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목화, 토금수 이게 상생이 되는 이제 부분이 되는데, 자, 한시성을 좀 한번 보게 되면은 한시성의 이제 요 이응 받침은 토고, 자, 니은 받침은 이제 화가 돼요. 그래서 한시성은 음용행을 보게 되면은 초성 첫머리 글자는 토오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받침은 화오행을 가진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시성의 이제 장명 가능한 이름은 한시성에는 이제 이응자, 히읗자로 시작한 이름도 장명이 가능해요. 하나정 그러면 이제 토토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읒, 지읒, 찌읒자, 한지훈이 이렇게 했을 때 한이 토니까 토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한다에 이렇게 했을 때는 다자가 오게 되면은 토하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한귤이가 되면은 초성상으로는 토목화가 되는 상극이 되는데, 받침을 고려하면 화목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좋은데, 그런데 이제 한시성에 만약에 한시성에 한민주, 한미소 이런 이름을 줬다. 그러면 초성상으로도 미음, 비읍, 비읍은 수라 그랬으니까 초성으로는 토국수가 되고 받침으로는 또 수국화가 되고, 그래서 한시성에는 한미소, 민주, 민찬이, 민진이 이런 것처럼 한범진이
이런 것처럼 미음, 비읍, 피읍자로 시작하는 이름은 원래 음령우행상 장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이응, 시의, 시 한시성에는 첫 번째 뭐 이응, 시읒이 올 수가 있고 시읒, 지읒, 치읒이 올 수가 있고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 올 수가 있고 뭐 기읒, 기읒인 경우에도 일부 이제 올 수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름 구조도 이제 상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시성에 뭐 한아정, 유정이, 아정이, 하정이, 서정 이런 것처럼 이응, 히읗자나 시읒, 지읒자로 세정이, 효정이 이렇게 이제 솔정이, 수정이, 어정이, 여정이, 연정이, 예정이, 윤정이, 은정이, 뭐 채정이, 해정이, 해정이, 호정이, 효정이, 희정이 이런 이름들이 이제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아인이, 영서, 영채, 영설이, 영슬이, 하연이, 하원이, 하정이 뭐 이런 하은이, 하람이, 할인이, 하나, 하솔이, 하솔이, 한유한이, 유연이 뭐 그다음에 유솔이, 연소, 연수 이거 이응, 히읗자 이름으로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솔비, 솔지, 소림이, 한서연이, 서화, 서영이, 서은이, 서한이 뭐 이런 이름도 다 장명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죠. 자, 한시성에 이제 시읒, 지읒자도 이제 장명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소영이, 소윤이, 소윤이, 소민이 뭐 이런 거 시우리, 시연이, 시은이, 시에, 시아 이런 이름들이요. 뭐 초아, 초민이, 초민, 초 이런 이름도 이제 다 장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뭐 유민이, 혜민이 이런 이름 어때요?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유민이라는 한시성 다음에 이응, 히읗자는 올 수가 있는데 두 번째도 이응, 히읗자 다음에 상승이 되는 이름 구조가 와야 되는 것이지 상극이 되는 이름 구조가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자가 이제 아까 토행이라 그랬는데요. 이제 민자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토국수 이렇게 됩니다. 혜민이도 마찬가지로 토국수가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한다민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국화가 되고 한다빈이 이런 것도 이제 수국화가 되고 그래서 이게 성씨하고 첫 번째 이름뿐만 아니고 첫 번째 이름 글자와 두 번째 이름 글자도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이름을 줘야 된다. 뭐 도민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상극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한태민이다, 한도빈이다, 한도비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하는 토고 도자는 화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화생토하는데 도하고 빈 사이가 미음, 비읍, 피읍은 이제 수호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수국화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본인 말년이 아니면 자손이 이런 것이 본인을 극하는 모습을 좀 갖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이제 바람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이제 신생아 이름이나 성이 이름을 지을 때 좀 이제 특이한 이름을 지으려고 이렇게 상극이 되는 어떤 한글 이름을 져서 한자를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뭐 지우, 지혜, 진영이 뭐 이런 이름 가능하다. 그 다음에 레교, 레원이, 레윤이 그러니까 한시성의 니은, 디귿, 리을, 티귿자로 시작한 이름도 가능하다. 라임이 다교, 다예, 다영이, 다예, 다원이, 다한이 뭐 다율이, 다인이, 다이, 다경이, 대대기 이런 거 한누영이, 이렇게 누리, 누영이, 누안이 뭐 이런 이름도 니은, 디귿, 리을, 티귿자로 시작하는 이름도 장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뭐 한태인이 뭐 태자도 가능했죠. 태원이, 태인이 뭐 태율이 뭐 이런 일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한가영이다 이렇게 했을 때 원칙적으로 초성만을 좀 보게 되면은요 한가영이라는 이름은 이제 초성은 토고 그래서 이제 한가영이라 그럴 때 음용상 나쁘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자, 초성만 첫머리 글자만 보면은 한가연 그러면은 토. 자, 토목토로 상극이 되는 건 맞아요. 어쨌든 나쁜 이름인데
이제 받침을 고려하게 되면은 한에 니은 받침이 있거든요. 니은은 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자는 이제 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가 됩니다. 한가요. 한가 화목토라고 하는 것은 만화 방창격으로 좋은 이름이다. 부모가 후덕하니 초년부터 큰 성공을 이룬다. 한 가지를 시작하면 끝까지 목적을 달성해 출세가 빠르며 명진사회하니 부부가 유종하고 자손들까지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가끔 한가영이, 한가율이, 한가희, 한가원이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뭐 가짜는 많이 있겠죠. 뭐 가은이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따지면 뭐 규영이, 한규율이, 한규희, 한규원이 뭐 이런 이름들이 있겠죠. 뭐 이런 이름들. 그러면 이게 원래 한가영이, 한가율이, 한가희, 한가원이, 한규영이 뭐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음용외행상 화목토가 돼요. 화목토가 돼서 만화방창격. 그래서 이제 만화 이렇게 이제 만화방창격으로 좋은 이름인데 이걸 나쁜 이름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명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한가영이라는 이름이, 한가율이라는 이름이 사주상으로 100점 만점짜리 이름인데 한가영이가 음용이상 토목토로 나쁘다 그래서 또 뭐 화목토도 목하고 토가 이렇게 극하니까 나쁘다 그래서 멀쩡한 이름을 개명해서 더 나쁘게 이렇게 이름을 줘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한가영이라는 이름이 한성에 니은 받침이 있고 가가 있고 영이 있어서 화목토가 돼서 만화 방청격으로 이제 방창격으로 좋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옛날부터 우리가 보면 한가영이, 한가율, 한가 이런 이름들이 장명소에 장명을 해준 분들이 있어요. 규영이 뭐 규일이 뭐 이런 뭐 가짜가 보면 가영, 가은, 가원, 가익, 뭐 가율 뭐 이런 이름인데 규리, 규린이 뭐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이름 줘줬으면은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상식 범위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멀쩡한 이름들 가끔 보면 이제 한가영이, 한가은이라는 이름을 줘서 카페에다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주상으로 어디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자 수리 성명으로 100점짜리 아주 좋은 이름이니까 쓰라 그러면은 손님들이 전화가 오세요.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한가영이, 한가율이가 음영 토목토로 산 게 나쁘다. 그래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한다고 하는 그런 재미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게 되는데 멀쩡한 이름을 이렇게 바꾸지 않는 본인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철학관에서 뭐 한가영이라는 이름을 가율하려면 장명해 줬으면은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장명해 줬을 텐데 요새 인터넷상으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이제 감정하는 분들 가운데서 물론 이제 아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뭐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이라든지 또 아주 초보자 이렇게 하신 분들이 가영이를 사주에 사주술이나 뭐 다 맞는데 음용이 나쁘니까 나빠서 막 이름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바꿔왔는데 그러면 이름을 한지아 이름 제가 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한지아 지우지로 바꿔서 한자 수리 성명으로 100점짜리 했으면 좋을 텐데 더 나쁜 이름으로 바꿔온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니까 혹시 한가영 가율 이런 것처럼 이 한글 이름에다가 한자를 써서 사주에 맞으면은 음용이 좋은 이름이니까 써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명을 이제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는 무조건 좋은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줘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름풀이 이사 결혼텔 궁금하신 분들 카페 게시판 신생아 장명 사주응합대결은 홈페이지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초록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한유주라는 이름이 수리성묘학상으로 좋은 이름인지, 또 어떻게 한시성은 어떻게 이제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 수리학계를 해야만이 이제 80일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또 한유주나 이름이 한자사주 수리성묘학상 좋은지 안 좋은지 좀 감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액수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 게시판에 수리상으로 좋은지 아니면 이름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을 해달라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보면은 10명 가운데 한 7-80% 정도가 80일 수리를 이제 나쁘게 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철학관이나 장모에 졌을 때 수리가 이제 안 맞을 가능성은 없는데, 본인이 이제 뭐 직접 이렇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수리 자체도 이제 맞지 않은 이름을 적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시성, 여자, 남자에 관계없이 수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즉 80일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을 지으려면은 어떤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0일 수리는 이제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원격은 이제 기초운이라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 이름 획수와 두 번째 이름 획수의 합계입니다. 그래서 이 돌유자가 8획이고, 그 다음에 모일주자가 이제 9획이 되니까 총 17획으로 이제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름 획수와 두 번째 이름 획수의 합계가 원격입니다. 기초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년운세는 성시 획수와 첫 번째 이름 획수의 합계예요. 그러니까 한시성이 17획이니까 유가 이제 8획이 되거든요. 총 이제 20. 그래서 이제 정격은 이제 성씨 획수, 첫 번째 이름 획수, 두 번째 이름 획수를 이제 모두 다 더하면은 34획으로 나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상과 같은 이제 방법으로 이제 초년, 장년, 중년, 말년 80일 수리 획수를 이제 계산하시면 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시성이 17획이니까 한시가 이제 17획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80일 이제 수리상 80일 수리상 이제 좋은 이름이 나올라 그러면은 요런 이제 방법으로 수리 액수를 맞추면은 수리상으로 이제 80일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이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이름 액수가 4획이고요. 두 번째 이름 액수가 4획, 12획, 20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리 액수상으로 이제 좋은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4획이 만약에 인이다. 인하에 이렇게 뭐 12획인 한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인하 이렇게 하면 한인하 이러면 수리는 맞는데, 이제 인자가 자오를 나지고 아자가 자오를 나지고 한자도 자리가 이제 분파가 되는 이름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시성 이름을 질 때는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한자로 이름을 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리 X만 일단 따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가 12획이고 두 번째가 4획, 6획, 12획이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수리 액수가 이제 12획인 한자에서 예를 들어서 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였다. 그래서 이게 수화 이렇게 됐을 때 한수화 이렇게, 이것도 이제 분파돼서 나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시성 이름을 짓는 분들은 제가 그 수리 액수만 가지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 분파되는 이름은 절대 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수화라는 이름은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나쁜 이름인데, 수리상만 봤을 때 이제 수요할 수 줄 숫자가 12획이고 말그라자가 이제 12획이니까 17, 12, 12가 되면은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한시성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정, 말글 한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분파돼서 나쁜 한자이긴 합니다만은
12, 12가 되면 수리상으로는 좋은 이름이 나오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름 획수가 20획이고 두 번째 이름 획수가 이제 4획이고 12획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렇게 우거질 서자에다가 이렇게 서원이가 있거든요. 뭐 한서원이다 그러면은 우거질 수 무성할 조자가 20획이고 원자가 4획이니까 첫 번째가 20획이 되고 두 번째가 4획이 되면은 이제 수리상으로 초년, 장년, 중년, 만료운세가 좋다. 나머지 이제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6획이고 두 번째가 12, 15, 18. 첫 번째가 4획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7획, 12획. 네, 첫 번째가 이제 4획이고 두 번째가 7획이고 첫 번째가 이제 4획, 12획, 20획로서 뭐 이게 한지 이렇게 할 때 한뭐지 원이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이제 한 뭐 지자에 그 20획인 이제 이렇게 청명할 연자가 있고요. 한지연이다 이렇게 할 때 그럼 이게 7획이고 12획, 7획이고 4획 이게 뜻지자입니다. 7획이고 이렇게 20획이 되면은 초년, 장년, 중년, 만료운세가 이제 좋은 이름이 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면 한지아라 그랬을 때 17회 4획에 이제 12획이 되면은 초년운세는 이제 첫 번째 이름과 두 번째 이름 획수 합계라 16획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격은 17회 4획이니까 20획으로 좋고, 그 다음에 17획에 10이면은 이제 장년운세는 31획으로 좋고, 정격 만료운세는 다 더하면 35획으로 이렇게 좋게 나오기 때문에 수리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름 획수가 이제 8획이고 두 번째가 8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이렇게 이제 두로주자에 만약에 이제 뭐 연자 편할 연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8획이고 16획이 되면은 17, 8, 16은 이제 수리상으로 좋은 구조다. 예를 들어서 한 주 이렇게 주원 이렇게 할 때 그럼 뭐 17획에 8획에 8획이다. 그럼 이제 16획, 25, 25 다 더하면 33회니까 수리상 좋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수리 획수가 21획이고 두 번째 이름 획수가 14획이 되면은 이제 수리상으로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유주라는 이름이 한자 수리 성명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좀 감정을 좀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곡획으로, 그 다음에 주역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지을 때 한자 수리 성명학상으로 이제 좋은 이름을 짓는 방법, 원격, 형격, 이격, 정격. 원격은 첫 번째 이름 획수하고 두 번째 이름 획수 합계다. 중요는 형격은 성씨 획수하고 첫 번째 이름 획수의 합계다. 그다음 이격은 성씨 획수하고 두 번째 이름 획수의 합계다. 정격 만료운세는 성씨 획수에다가 첫 번째 이름 획수, 두 번째 획수 합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수리상으로 이런 구조가 되면은 첫 번째가 한시종 17획이니까 첫 번째가 4, 12, 20, 16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이름 X가 이런 구조로 나오게 되면은 일단 80일 수리상으로는 좋은 이름이다. 물론 이름을 질 때 수리 X로 좋은 이름을 짓는 거는 기본이고, 기타 이제 우리가 사주에 맞아야 되고 한성은 특히 분파가 돼서는 안 되고 불용화자 쓰면 안 되고 음용행 맞아야 되고 획수명 좋아야 이런 부분은 이제 별도가 있으니까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요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과 수맥처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바람 이루는 장명철학관 원장님한테 좀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고, 무료 이름풀이 이사대일, 결혼대일, 개업대일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신생아장명 사중합대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돌아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한유주라는 이제 한자 이름을 이제 수리성 80일 수리 성명학상으로 이제 좋은 이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명해드린 내용이니까 지난번 강의를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시가 17액이니까 뭐 첫 번째 12액이 오고 두 번째 4액, 6액, 12액 이런 순서로 이제 이름을 짓게 되면은 이제 80일 수리 성명학상으로 좋은 이름을 짓는다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유주의 한자의 희용신, 이건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일단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무조건 100점짜리 이름으로 장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 4주를 보게 되면 이제 계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이제 본인을 도와주는 금수기운이 좀 약하니까 이 사주에 이제 좋은 기운은 이제 금오행, 수오행이 좋은 기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수기운을 가진 한자로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이 도울유자는 이제 자원행사 화운을 가진 한자고 모일주자는 이제 목을 가진 한자로서 사주에 좋지 않은 기운을 가진 한자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일단 한자 사주 수리 성매학상으로는 최소한 무조건 100점짜리 이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 부분에서 하나라도 이렇게 요 부분을 모두 틀린 분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은 최저 어떤 기본적인 요건사항 필수 조건이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일단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음영 상생이 될 이름을 줘야 된다. 사주에 맞춰서 이름을 줘야 된다. 80일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줘야 된다. 획수명상 홀짝이 들어가야 된다. 분파 폐명이 되는 이름으로 줘서는 안 된다. 불용한자가 들어가는 이름으로 줘서는 안 된다. 본인 및 부모 사주와 충하지 않은 이름을 줘야 된다. 뜻이나 어감상 좋은 이름을,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동네 철학관이라든지 인터넷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게 됐을 때 짓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이죠. 요거는 무조건 100점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그 이외에 성매 이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요 곡해, 뭐 한글, 광미, 육수, 업승, 신살, 팔격, 구공, 뭐 육효, 선우청, 대수, 자획자원행, 실증 성명, 이런 성명학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기타 성명학에서 한 10개 정도 이상 좋으면은 아주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고 종합적으로 이름을 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유주라는 이름이 일단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는 무조건 100점짜리 이름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한유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잠시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인은 17액이고 도울유자는 8액이고요. 주자는 이제 9액입니다. 그래서 1, 3, 5, 7, 9는 이제 양이고, 그 다음에 2, 4, 6, 8, 0은 음이거든요. 그래서 획수명상으로 음양이 섞여져 있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은 이제 17액이니까 양이고, 유는 8액이니까 음이고, 주는 9액이니까 음이 되니까 양음음으로서 우리가 획수명이 이제 조화로운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 오행상 이제 기름 상생이 되는 이름으로 줘야 된다. 한유주라는 이름은 우리가 이제 이응희읒은 이제 음용 오행상, 발음 오행상, 소리 오행상, 토 오행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읒, 지읒, 치읒은 이제 금 오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유주라고 하는 것은 이응희읒이니까 토고, 그 다음에 토고, 주는 금이니까 토토금으로 상생이 되는 좋은 이름이다. 입신대길격으로 좋다. 일생이 평탄하고 순조로우며 재물과 명예를 얻어 만복되기라고 가정의 화평이 근심 없는 걱정 없는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명성을 얻는 운이다. 그래서 발음오행상으로는 이제 좋은 이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파가 되지 않은 좋은 이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유주 할 때 한유주라고 할 때 한시는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고 유자는 좌우로 갈라지는데 주자는 위아래로 갈라져요. 그래서
성과 이름이 모두 같은 좌우로 갈라지든 상하로 갈라져야 되는데 한은 좌우로 갈라지고 유도 좌우로 갈라지는데 주자가 위아래로 상하로 갈라지니까 이거는 분파가 되는 이름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시성 여러분들 이름을 장명할 때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이름으로 장명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일부 이름을 짓는 분 가운데서 분파가 되는 이름을 지면은 어감이 좋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 분파를 무시하고 이름을 짓는 분들이 극히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마 100명 가운데 한두 명 정도 되겠죠. 이런데 이제 한성 이름을 감정하다 보면 손씨, 한씨 이런 성씨들이 이름을 감정하다 보면은 일부 장명이 줬다는데 분파, 폐명 이렇게 되는 이름을 좋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과 이름이 모두 좌우로 갈라지는 친구나 동료들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분파가 되는 이름으로 이름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한자, 님이 이름은 이런 한자가 들어가지 않아서 좋다.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유주라고 할 때요. 유주라고 할 때 이제 토끼띠, 본인이 토끼띠거나 토끼띠 일에 태어났거나 또 부모님이 토끼띠 인생인 경우에는 유자를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유자를 예를 들어서 내가 토끼띠 날에 토끼띠 연도에 태어났고 태어난 날이 토끼띠 일에 태어났고 부모님 가운데 누구 한 분이라도 토끼띠에 해당이 되면은 유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부모 조상과 충에서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토끼띠 날에 태어나는데 유자를 쓰게 되면은 배우자랑 갈등이 있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축인묘 진사음이 신유술에 특히 유자라든지 진자라든지 신자라든지 이런 한자를 이름에서 쓰는 경우에는 혹시 이제 유자라는 토끼띠, 진이라고 하는 것은 개띠, 신이라고 하는 것은 범띠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글자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내 부모의 띠와 내 띠와 내가 태어난 날과 충돌하는 그런 한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원행 여부 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자라고 이 이제 사주는 금기운, 이 사주는 금하고 수균이 좋은 균이 되는데 이 도울유자는 화오행을 가진 한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자는 목오행 가진 한자로서 사주에 나쁘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수리상으로 좋은지 여부 지난 시간에 한유주라는 이름이 수리상 좋은지 안지 설명해드렸습니다. 한이 17핵이고 유가 8핵이고 이제 주가 9핵이거든요. 그럼 초년운세는 유주를 합한 거예요. 17핵으로 좋고 중년운세는 17하고 장년운세는 형격인데 17하고 8을 도해 25핵으로 좋고 그다음에 중년운세는 한하고 주를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26핵으로 나쁘고 전체적으로 다 더하면은 17, 8에 그 9가 되면 34가 되거든요. 즉 말년운세 정격은 한, 유주 모두 숫자를 더해서 정격이 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쨌든 초년운세는 17핵으로 좋고 장년운세도 25핵으로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년운세가 12격으로 26핵으로 별로 좋진 않아요. 이러한 불길한 운세를 피할 수 있는 방편으로는 독신의 생활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가장 길한 방법이라 하겠다. 말년운세는 34핵으로 별난격 파멸 운세로 좋지 않다. 운이 좋다가도 예기치 않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는 수이다. 일이 잘 진행되다가 중도에 좌절하고 마는 그런 모습을 좀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한유주라는 이름은 한자 사주 수리성묘학상으로 문제가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곡핵 성명학과 그 다음에 이제 주역 성명학으로 한유주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각 수맥처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미노 군세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 다음에 무료 이름풀이 이사 결혼 때 개업 대길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기 바라고요. 이사 결혼 개업 대길은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신장아 장명 사중합 대길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천원입니다.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요. 지난번에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한유준한 이미 이제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감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수료액수로 이제 좋은 이름제 짓는 방법. 그래서 한시에 여자가 이름을 질 때 한시성이 이제 17액이니까 첫 번째 뭐 4획, 12액 이런 숫자가 오고 두 번째 이런 숫자가 오게 되면은 좋은 이름이 수리상으로 일단 좋은 이름이 된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주를 한유주라는 이제 사주를 보고 도울유자는 이제 화용을 가진 한자이고 모일주자는 이제 모고행 가진 한자로서 사주 좋지 않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설명해드린 내용이니까요. 지난번 동영상을 좀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곡획 성명학으로 한유주는 이제 좋은 이름일까 한번 설명을 해드리죠. 그 곡획 성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필액과 곡획을 가지고 이름의 기륭을 이제 판단하는 성매학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18년생은 이제 선천행수가 55인데 이거는 이제 2019년생은 선천행수가 30이고 2017년 정년생은 선천행수가 40입니다. 이건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 선천생수는 55, 2019년 기해년 선천생수는 30, 2017년 정유년 선천생수는 40. 이건 주어진 거고 한시성은 필액 한자 획수는 17핵이고요. 곡획수가 21액에서 38액이 좀 나온 겁니다. 그 유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유자는 필액 한자 획수를 말해 필액이 8액이고 곡획이 이제 10액이 돼서 여기 18액이 나온 거고요. 주자는 이제 곡획이 필액이 9액이고 한자 획수가 9액이고 곡획이 9액이기 때문에 18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8년생이 요 이제 한유주라고 하는 한자 이름을 썼을 때 이 한자를 물론 사주에는 이제 맞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곡획으로 봐서도 119로 나쁩니다. 그다음 2019년도에 한유주라는 이름 요 한자를 썼을 때 곡획 전부 다 합치게 되면 104핵으로 이제 나쁜 이름이 되겠고요. 2017년생 이제 정유생은 선천생수가 40이고 한이 38, 유가 18, 주가 18액이 돼서 총 이제 116핵으로 이제 좋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번 시간에 이제 설명해드린 내용이니까요. 지난번 동영상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주역 성묘학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 주역기상으로 한유주는 17, 8, 9핵이 돼요. 그러면 이제 1에서 23세까지는 건의천계, 그 다음에 천택리계, 천리무만계로 좋고, 그 다음에 택천계는 나쁘고, 택천계도 나쁘고, 택이택계로 좋고, 택내숙계로도 좋네요. 그래서 한자 주역성묘하로 보면은 8개 가운데서 6개가 이제 좋음으로 좋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 성묘학으로는 어떨까요? 한이 이제 7핵이고 유가 5핵이고 주가 이제 5핵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택규매 진일액계 내천대장계 내풍한계 내택김에 진일에 내천대장 내풍한.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글 주역계상으로 8개 가운데서 4개가 좋음으로 이제
무난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자 주역계가 8개 가운데서 6개가 좋고 한글 주역계 8개 가운데서 총 16개 가운데서 10개 좋음으로 그냥 무난한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요. 한유주라는 이름은 1에서 23세까지는 건의천계, 1에서 23에서 40세까지는 천택립계가 되고, 또 40에서 55세는 천택립계, 55세 이후에는 천례무만계가 되네요. 그 다음에 다시 1에서 30세까지는 이제 택천계가 되고, 30에서 50세도 택천계, 그 다음에 이제 50에서 55세까지는 택이택계, 그 다음에 55세 이후는 택례숙계가 됩니다. 그래서 1에서 23세까지가 이제 건의천계가 나오는데, 남자는 진취적으로 강함으로 여자에게 관대하게 대하면 뜻한 바를 이루고 발전하며, 여자는 약하니 남성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주는 내조로서 안락함을 얻는 것이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천계는 이제 남자나 여자나 모두 이제 좋은 개성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천계는 이제 별로 좋진 않아요. 오직 모진 바람이 이로도 이렇게 이제 살면서 이제 감호이설로 속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도 이렇게 저럴 것이 없긴 없습니다만은 모진 바람이 이로도 이렇게 그래서 별로 좋은 개성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천택리계는 이제 위치를 지킨다면은 형통하고 발전한다. 허세를 부리면은 물론 나쁘게 되겠습니다만은 택천계는 절대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감언이기로 속이라고 하는 이가 있어도 그 다음에 한순간에 모진 바람이 일어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에서 55세까지는 천택립계로 좋고, 그 다음에 50에서 55세까지는 이제 택이택계로 좋아요. 이거는 이제 위아래가 순서가 정연하고 만인에게 베푸니 모든 이가 우러러 보고 어른이 그걸 따른다. 그래서 택이택계는 이제 좋습니다. 천례무만계도 현실에 만족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성장하고 하면 크게 이룬다. 그 다음에 55세 이후는 택례숙계로 좋습니다. 덕이 있고 심신이 맑아 사람을 따르게 하여 인심을 얻으며 무엇 하나 막히는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주역계를 한번 좀 풀어보게 되면은 뇌아풍이 되고, 그 다음에 뇌풍항이 되고, 뇌택기매가 되고, 이제 지풍승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제 풍화가인계, 풍례계, 풍택중부, 이제 풍수 황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이제 23세까지는 뇌풍항으로서 좋게 작용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에서 30까지는 이제 풍화가인계가 됩니다. 형제는 의리가 있고 자손은 위를 존경하고 학업에 충실하며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부모로는 부모로서 충실하니 안팎이 모두 안정이 돼 있다. 가인이다. 내풍항도 좋습니다. 상하간에 서로 조화를 이루면 적당한 위치를 얻는 것이다. 풍례있게가 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은 윗살의 혜택을 받아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다. 내택규맥계 허영과 사치를 멀리하면서 위보다 아래를 보고 생활하면 후회는 없다. 풍택중북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위를 잘 관찰해 나가니 좋은 일이 많다. 지풍승계 항상 내 덕을 쌓고 순리를 따라야 된다. 풍수한계 이렇게 좋네요. 그래서 한유주라는 이름이 이제 한자 주역계도 괜찮고 한글 이제 주역계도 좋은 모습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 이름은 이제 물론 이제 한유주라는 이름이 앞에 설명해드렸습니다만은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는 이제 좋지 않은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곡획이라는 것도 이제 곡획 성묘학도 수생연도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을 질 때는 조금 종합적으로 이제 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수 성묘학, 그다음에 뭐 실증 성묘학, 자획 자원 성묘학 이런 이제 부분을 가지고 또 한유주라는 이름이 좋은지에 대해서 감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과 수맥초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는 가라미르군 상명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요. 신생아 장명, 사중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이사, 결혼 택일은 이제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 철학원입니다. 한유주라는 이제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수리상으로 이제 좋은 이름 이제 짓는 방법.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강의를 한 내용이니까 지난 동영상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을 한시성에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질 때는 이렇게 이름을 지면 된다. 수리상으로. 그다음에 이제 사주를 이제 보고 이름을 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한유주라는 이름이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이제 성묘학이죠.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짓고 수리상으로 좋고 한자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 한자 수리 성묘학인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곡획 성묘학으로 한유주는 좋을까 안 좋을까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주역 성묘학으로 좋은지, 즉 한자 주역 성묘학으로 한유주라는 이름이 좋은지,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주역 성묘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대수 이번 시간은 이제 대수 성묘학으로 한유주라는 이름을 좀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이 이제 17액이고요. 도울주자가 이제 8액이고 아래주자, 모을주자가 이제 9액이거든요. 그럼 선 10세 이전의 운세는 이제 8대 구수예요. 8대 구수. 유가 이제 8액이고 주가 이제 9액이니까 8대 구수가 되는데 뭐 재물운세 좋고 수명운 좋고 자손도 많고 관직운 대기라는데 결혼운세가 좀 나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한유주라는 뭐냐면 이제 이게 수리가 안 맞으니까 요거는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이름을 쓰고 한유주처럼 이렇게 이런 이름을 쓰고 있는 분들은 30세 이전에 결혼하면 좋지 않으니까 30세 넘어서 결혼하는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들. 자, 두 번째 이제 17대 17수 한이 17액이고요. 유하고 주를 합치면 이제 17액이 되겠죠. 그래서 17대 10수 17이 되는데 재물운세는 대부분이 아주 좋네요. 뭐 수명운도 좋고 자손운도 아주 많네. 결혼운세는 이제 2번 결혼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 30세 이전에 결혼하면은 결혼운세가 나쁘고 또 31세 이후에는 결혼을 2번 하는 유예가 돼서 결혼운세는 약간 좀 아쉬운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실증 성묘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술년 즉 2018년 이 무술년이거든요. 2018년 무술월 수월달에 태어난 한시 여자가 한유주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을 때 이게 실증 성묘학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증 성묘학도 하나의 성묘학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름을 이렇게 감정하거나 이름 상담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네 철학관이나 인터넷 장명서 흔히 짓는 한자 사주 수리성 한 개의 이렇게 성묘학만 있는 줄 알고 계신 분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아니고 성묘학도 수십 가지 어떤 성묘학 이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유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한자 수리, 뭐 곡획, 주역 성묘학, 그 다음에 이제 실증 성묘학, 대수 성묘학, 자획 자원의 성묘학 등 다양한 성묘학 이론으로 이제 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필액을 선천수는 필액으로 보고 후천수는 이제 곡획으로 봅니다. 선천수는 필액이라는 얘기는 한자 획수를 말해요. 한자 획수. 우리가 보통 성명학에서는 원획 원래 한자의 그 부수를 가지고 원획을 가지고 이제 이름을 짓는데 요 실증 성명학에서 이름이 기lum을 판단할 때 선천수는 필액을
한자 획수를, 후천수는 곡획을 가지고 이름을 계산한,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한이 17획이고 유가 8획이고요. 주자가 9획이고 후천수는 한이 21획, 유는 10획, 주는 이제 9획이 돼서 이렇게 34획, 40획이 나옵니다. 왜 이게 유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곡획수가 10획이 되는 거예요. 주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요거는 곡획도 9획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여기 곡획수 계산하는 법은 이제 지난 강의 시간에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내용을 이제 보시기 바라고. 그럼 한유주라는 이름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서는 평생운하고 이제 말년운세만 좀 설명하고 뭐 기초운하고 중년운세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생운은 성명 필액수의 총액수를 8로 나눠요. 그러면 2가 남으니까 택계가 되겠고요. 직계 합계는 성명 첫 번째 이름 8액, 두 번째 이름 9액을 나누면 합하면 17액이 되고 이걸 이제 8로 나누면 1액이 됩니다. 그래서 총 동요 34액, 직경액수 17액은 53호가 이제 동의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원래 획수는 택천회가 되겠는데, 여기 동요가 3호가 동하니까 이제 변계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변계는 이게 이제 변하는 거죠. 세 번째, 여기 세 번째가 변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택이택계가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2일 신을 기준으로 연지, 월지, 술도는 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년운세, 실증성명학으로 말년운세를 이제 보는 겁니다. 즉 실증, 실증성명학으로 말년운세를 푸는 방법입니다. 성명 필액수를 8로 나누고 2개가 됩니다. 택계가 돼요. 곡획 총액수를 이제 40이 6으로 나누면 이제 4가 남죠. 그럼 진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총액수는 34액이고 직규액수는 40액이니까 좀 74가 돼서 이제 2효가 동의되겠죠. 그래서 택내 숙계가 이렇게 택내 이렇게 택내 숙계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제 변계는 2호가 이제 2호가 동하게 되면 이렇게 2호가 동하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계가 택이택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사 이제 진을 기준으로 해서 연지월지는 술토오행은 지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그친다고 하는 지에 해당이 돼서 좋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장명, 백성각 수맥처방, 신수궁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 있는 가라민우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풀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이제 남은 장명 철학원 네이버 카페 다음 개편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인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택일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결혼택일, 개업택일은 특별 회원만 무료로 이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이름을 이제 짓는 이제 방법을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좋은 이름 짓는 방법, 즉 한유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 먼저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으로 좋은 이름을 줘야 된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음용행상 상생이 돼야 된다. 사주상 좋은 이름으로 돼야 된다. 수리상으로 초년, 장년, 중년, 말년운세가 좋아야 된다. 획수명상 좋아야 되고 분파, 폐명, 분명이 되는 이름으로 줘야 된다. 되지 않은 이름으로 줘야 된다. 불용한자가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본인 및 부모 사저 충하지 않아야 되고 뜻이나 어감이 좋아야 된다. 자, 기타 성명학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삼원, 주역, 곡획, 그 다음에 광미, 육수, 신살, 팔교, 구궁, 그 다음에 선우청 역상법, 대수, 자역종 성명학, 그 다음에 실정성, 이런 성명학도 많은 성명학 이론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러 개 성명하게 좋은 이름으로 짓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 장명 토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유주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그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 이제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은 이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 한시성 여자 수리상으로 좋은 이름 이제 짓는 방법. 그 다음에 이름을 질 때는 반드시 사주를 보고 사주상 좋은 한자 이름을 줘야 된다, 설명을 해드린 부분.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유주라는 이름을 이제 이렇게 이름 획수, 발음 모양, 그 다음에 분파, 불용한자, 자원오행, 수료획수상으로 좋은지 여부를 이제 풀어봤고요. 그래서 한자 수리 성묘학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제 감정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곡획 성묘학으로 이제 한유주라는 이름을 풀어봤습니다. 2018, 2019, 2017년생 풀어봐서 이제 기륭을 이제 설명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한유주라는 이름이 이제 한자 주역계상으로 좋은지, 그다음에 한글 주역계상으로 좋은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유주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자획, 자온, 오행으로 이제 좋은지 안 좋은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은 자온, 오행 성명학과, 즉 자온, 오행 성명학과, 자온, 오행 성명학과, 자원, 오행 성명학, 성명학과, 자획, 자원행 성명학은 이제 전혀 다른 성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자원행 성명학은 우리가 이제 한유주 할 때 도울유자는 이제 화오행을 가진 한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일주자, 알주자는 이제 모고행을 가진 한자라고 하는 것은 자온오행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획, 자온오행입니다. 자획, 자온오행. 그래서 도울유자의 자획, 자온오행은 자수오행이고, 이제 모일주자의 자획, 자온오행은 축토오행이다. 즉, 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가끔 이제 도울유자가 자온오행상 화고, 모일주자가 자온오행상 목인데, 왜 그 남은 원장님이 자획, 자온오행은 자수오행이고 모일주자는 축토오행이라고 할까? 요게 이게 다른 성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을 때 가끔 보면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 한 개만 있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성명학이 수십 가지의 성명학 이론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획, 자온, 오행 성명학도 하나의 다른 성명학 이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왜 성명학은 통일되지 못하고 여러 개 성명학이 있느냐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티코 한 대만 있으면 되지 왜 벤츠가 있고 무슨 뭐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 종류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어떤 과학 이론도 사회 이론도 수십 가지 다양한 이론이 있듯이 성명학에도 다양한 이론 주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하나, 어떤 성명학 이론이 다수 이론이고 어떤 성명학이 소수 이론인가, 요거는 이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도울유자의 자획, 자온오행은 자수오행이고요. 모일주자의 자획, 자온은 축토오행입니다. 무술년생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따지면 2018년이 이제 무술년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무술일 때 도울유자의 자획, 자온오행은 자수오행이고, 생년지지 술토, 올해가 무술년이니까 술토거든요. 충이 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좋다. 도울유자의 자획, 자온오행은 자수오행이고, 생년지지 술토와는 원진이 되지 않으므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울류자의 자액조는 자수오행이고요. 모일주자의 자획자오행은 추토오행으로 자축 오히려 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오히려 자축 이렇게 합이 됩니다. 합이 돼서 오히려 이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년지지와 첫 번째 이름이 고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울류자는 자수오행이니까 고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이름 획수 첫 번째 이름의 획수에 따른 생년지 전간 종류가 상축이 해서는 안 된다. 유자는 이제 팔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술년을 이제 기준해서 보면은 여덟 번째 무토를 기준해서 본 무기, 경신, 임계, 갑, 을목이 돼. 여덟 번째가 무토를 기준으로 봅니다. 무기, 경신, 임계, 갑, 을. 여덟 번째가 을목이니까 자, 을목오행이 종록은 이제 묘목에 해당이 됩니다. 도울류자는 자수오행으로 자모형을 이루고 있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획자원오행도 하나의 성묘학 이론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유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자 사조 수리 성묘학 이외에 뭐 곡획이나 곡획이나 뭐 광미나 뭐 주역 성묘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증 성묘학, 대수 성묘학, 자획자오는 성묘학, 즉 다양한 성묘학 이론을 가지고 이름을 이제 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묘학 이론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요, 이게 좋은 이름을 이제 짓는 이제 방법이 있어요. 한자 사주 수리 성묘학으로는 이제 무조건 100점짜리 이름을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기타 성묘학도 좋으면 좋겠다. 뭐 삼원, 주역, 곡획, 그 다음에 이제 광미, 육수, 업승, 신살, 팔교, 구궁, 그 다음에 뭐 선우천, 대수, 자획자원, 실정 성묘 이런 성묘학이 다양한 성묘학 이론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많은 성묘학에 좋은 이름을 짓는 것이 가장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상호장명, 전화번호 장명, 백수정각 처방, 수맥 처방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에는 가람이루무새 장명 철학관 원장님한테 문의를 해보시기 좀 바랍니다. 두 번째, 무료 이름풀이라든지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남은장명 철학원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고요. 신생아 장명 경우 사주궁합 택일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이사 결혼 택일은 이제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 칠 때 특별 회원만 무료로 상담하고 있으니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